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수리편 22번째 주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 공자라는 분이 우리가 그냥 정말 단순히 지식인이고 샌님 기질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면이 있어요.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었으니 환태가 그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환태라는 놈은 송나라 상태라는 자인데 일종의 그 무장이면서 그 당시에 그 송나라의 그 권력자였죠. 근데 이제 공자가 저가 가지고 공자하고 뭐 저가 했는지 모르지만 공자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자가 그 제자들하고 있는 데서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뭐 죽이려고 했었다 뭐 이러는데 사전에 이제 공자가 이제 빠져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천생덕어여시네. 공자가 이와 같은 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공자도 스스로가 그 뭐랄까 대단한 거죠. 누가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었었는데 죽음과 같은 그와 같은 덕을 주었는데 환태라는 놈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환태는 송나라 사마니까 일종의 병부죠. 국방에 해당되는 수장이죠. 상태다. 그러니까 황공의 후손이다. 고로 또 환시라고 했다. 그러기 때문에 환태가 공자를 해치고자 한데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이미 나에게 이와 같은 덕을 부여하셨으니 환태가 나를 어떻게 하리요 하시니 말하자면 반드시 능히 하늘을 거슬려서 해칠 수 없음을 말한 거다. 하늘을 거슬려서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대단하죠. 이는 소위 말해서 이런 글을 읽다 보면은 그 공자의 어떤 뭐랄까 그 늠름한 어떤 그 일반 그 용부의 기상을 뛰어넘어서 그런 그 기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그냥 말랑말랑해가지고 글이나 알고 예의나 찾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공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2, 3자라는 너희들이죠. 제자들은 너희들은 말이야 내가 무엇을 너희들한테 감춘다고 생각하느냐. 무슨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 있어서 비법을 너희들한테 공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소리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감추는 게 없다. 내가 일상 모든 것을 행하는데 너희들과 더불지 아니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하고 같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는 게 바로 나가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공자 제자들은 공자를 하늘처럼 생각하니까 뭔가 감추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자는 이렇게 나는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숨긴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거죠. 나는 너희들한테 숨기는 게 없다. 무엇이다. 근데 우리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숨긴 애 많잖아요. 비법 하나 뭐 있는 것처럼 다 그게 전부 다 여러분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에 보면은 공자는 참 밝은 사람이에요. 어디 뭐 숨기고 가고 비법 따로 있고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거. 모든 제자들이 공자의 도는 아주 높고 심해서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 제자들은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꼬부쳐 놓은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하니 성인의 그 부지는 맨날 중에 걸려요. 성인의 착지 어묵이 움직이고 멈추고
말하고 침묵하는 거. 그러니까 동정어묵지간이라 그래. 이런 거를 동정어묵지간이 가르침이 아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로 공자가 이 말로써 밝힌 거다. 여는 보여주는 것이다. 정자가 이르되 성인의 도는 하늘과 같다. 하늘처럼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제자들이 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몸소 참여해가지고 공자의 어떠한 가르침, 교훈을 배우는 것을 친자라고 그래요. 기급지 연후에 그 높고 원대함을 아는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지금 정말로 미칠 수 없다고 여기게 되면은 취향지심이 어떠한 그 학문에 계속해서 진전을 발전시키는 그 마음이 태만함에 미치지 않겠는가. 야, 너희들은 아무리 애써봐야 안 돼. 성인이 되는 것도 팔자 있어야지. 너희들 같은 팔자 가지고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만일에 해보세요. 공부하겠습니까? 아, 이거는 애초에 그런 거구나 생각하고 그 취향지심이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고로 성인의 가르침은, 자,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항상 부의취지. 성인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항상 수그려서 나갔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들, 제자들 눈높이에 맞춰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모모뿐만 아니라 자질이 용하라고 하는 거는 용렬하다, 낮다. 보통 사람보다 자질이 못한 사로 하여금 면사기급.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부의 취지하고 상대적인 말이에요. 기급지라는 말. 자, 여기는 부의 취지가 있죠. 여기는 기급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라고 하는 거는 깍지에 끼어가지고 쫓아가려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굉장히 노력하는 거. 기급하도록 힘써서 기급하도록 생각하게 한 것이다. 자질이 죄송합니다. 비단 모모뿐만 아니라 자질이 조금 낮은 사람이 그 힘써서 기급하도록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질이 고매한 사람들. 요거는 자질이 조금 용렬한 사람보다는 이 사람은 자질이 고매한 게 거의 뭐 요즘 말로 하면 수재 영재급들이죠. 자질이 고매한 자도 또한 감히 엽등해가지고서 쉽게 나가지 못한 거다. 뛰어넘어서 쉽게 나가지 못하게 했다. 여시가르되 성인은 도를 채도한데 숨김이 없어서 하늘 천상과 같이 소연하다. 여러분 하늘이 뭐 감추는 게 있습니까? 하늘이 뭐 우리한테 감추는 게 있습니까? 소연해서 지극히 가르침이 아님이 없다. 항상 사람한테 보여주는데 사람이 스스로 살피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참 재미있죠, 해석이. 우리가 하늘이 우리한테 뭐 감추는 게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무슨 나름대로 비법이 있고 비방이 있으면 뭐죠? 감추잖아요. 근데 공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추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사실은 심성이 바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비방 찾지 마세요. 한의사들 제발. 여러분 상한론에 있는 처방 하나하나가 다 비방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 한의학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어떤 그 깨침을 인도해 준 처방들이잖아요. 그거 다 공짜로 배우는 겁니다. 공짜로. 근데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되지도 않는 거 배우는데 몇백만 원씩 지금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그런 걸 배우러 가르치는 놈이나 배우는 작자들을 다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공자는 네 가지로서 가르치시니 문, 행, 충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말들이죠. 정자가 말하기를 사람을 가르칠 때 학문수행으로서 충신을 둔 것이다.
충신이 근본이다. 이건 뭐 계속 우리가 그 첫 장에서부터 계속 배운 게 문행 충신과 같은 그런 거죠. 공자가 말하기를 성인을 내가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하거든. 나는 군자를 보면은 이것으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성인을 내가 보질 못했는데 그래도 군자를 볼 수 있다면은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지. 이런 뜻이죠. 성인은 신명불측지 이름이다. 이런 것도 이것도 뭐 맹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꼭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다소 신비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초월적인 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결한 인간, 허점이 없는 분, 모든 것을 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높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군자는 제덕이 출중한 이름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선한 사람을 내가 보질 못했다. 그랬는데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항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으로 좋다. 이런 소리죠. 항상심. 자활 자자는 아마 연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항은 상고한 뜻이다. 장자어라되 유항자는 불이기심, 그 마음을 둘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선인자는 인의 뜻을 두어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건 뭐 원론적인 얘기죠. 그죠? 이것을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불이기심. 항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둘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치대로 따른다 이런 뜻이죠. 이치대로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보다도 이 본문만 그냥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이위유하며 허이위영하며 약이위태면 나노 유양이니라. 없는데 있는 척하고 비어있는데 가득 척하며 빈약한데 빈소한데 큰 것처럼 한다면 이것은 항상심을 가졌다고 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이 세 가지는 다 허가지사다. 허장성세라는 얘기죠. 무릇 이와 같은 것은 반드시 능히 그 상을 지킬 수 없다. 여기서도 나오죠. 이게 유명한 수상통변. 그 주자의 이렇게 각주라든가 이런 거 읽어보면 이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수상통변. 제가 그 중경서하고 금계일화 갈 때 얘기를 했죠. 상을 지키면서 변에 통해야 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상 중에 변이 있고 변 중에 상이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바둑을 뭐 거의 하수인데 그래도 요즘에도 TV에서 바둑 하면은 잘 봅니다.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정석을 다 외워라. 그 다음에 정석을 버려라.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석을 다 외워가지고 정석을 버린다 그래서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변에 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서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냐면 먼저 상을 알아야 된다. 수상통변이라는 말은 정말 멋진 말이거든요. 상만 알아도 안 돼요, 여러분. 고지식하게 상만 해가지고 정상제.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변칙이 더 많거든요.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 논노대로 나와서 정치를 한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당태종이 명군이라고 그러는데 당태종이 형하고 동생 죽이고 아버지 유폐시켜가지고 자기가 황제 자리에 처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보면 완전히 결점투성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실무에 있어서는 명분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어를 잘 읽어봐야지 당태종이 물론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한 업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는 업적만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른 마음을 중요시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것만 그 기준으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재단을 하게 되면은 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 장경부가 그러되 성인 군자는 그 학으로서 말한 거다. 여기서 선인 유학자는 진로서 말한 거다. 이게 바로 현실적인 개념이에요. 현실. 예. 이것은 다소 이상적인 거예요. 예. 이상적인 거. 이것을 양자를 우리가 이상과 현실을 완전히 이분시키자는 게 아니라 가급적인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에서는 사실은 도덕으로서 지배해 나가는 게 아니고 난세일수록 물론 도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도덕 군자여야지만이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아주 정말 인간 이하인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도 그 사람은 쓰거든요. 예. 유능한 사람들, 유능한 지도자들은 그 사람의 나쁜 점이 10개가, 9개가 있고 하나의 점이 특출나게 잘하는 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쓰는 거예요. 예. 내가 이러건데 유황자가 성인에 대해서는 유황자지여 성인, 유황자와 성인은 그 고하가 높고 나중에 아주 형격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유황으로부터 성인의 성에 능히 이르지 아니하는 자 있지 않다. 미우는 맨 나중에. 자, 유황으로부터 능히 성에 이르지 아니한 자 있지 않다. 이렇게 고로 말장에 장 말미에 가서 거듭 유황의 뜻을 항상성 사람이 어떤 그 항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을 거듭 말하시니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입덕지문 덕에 들어가는 문을 보여주는 것이 가히 심절 정말로 깊이 간절하고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예, 심절 저명. 예. 자는 공자는 조이 불망하시며 익불 석숙 이러시다. 이것도 제자들이 써놓은 기록이죠. 일종의. 자, 공자는 낚시로 물고기를 잡지 투망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익은 그 뒤에 제가 그것을 검색해 놓은 걸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살이라고 그러는데 주살로서 이렇게 그 화살 종류 같은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를 잡는데 잠자는 새는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제자들도 공자를 너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면서 보통 사람과 비슷하면서 차별을 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새가 잠자는 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망은 큰 코로서 이렇게 큰 그물로서 뭐랄까 그물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전류의 어자다. 물을 흘러가는 것을 끊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이건 생사로서 그 화살에 묶어서 쏘는 것이다. 숙은 숙조다. 홍시가 그러되 공자가 어려서 빈천에서 봉양도 해야 되고 제사를 위해서 부득이 이런 말을 참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낚시질도 하고 주사를 하시니 마치 그 사냥에 비교하면은 이와 같다는 것이다. 저도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침물취지, 물을 모두 취하는 것, 물을 다 취하는 것과 그 부르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새죠. 부르한 상태를 취하는 것은 또한 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또한 그 인인의 그 본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물을 대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사람을 대하는 데 것을 말하지 않아도 가히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작은 것도 이와 같이 행하시니 큰 것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예, 큰 것도 알 수 있다 그러죠. 뭐 작은 것을 하나 보면은 큰 것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물을 보면은 물을 대하는 데서도 이런데 사람은 오직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예. 이런 글은 여러분도 좀 재미없죠? 예.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색해서 뽑아놓은 건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뭐 읽어보세요. 예. 여기서 재밌는 건 각골문의 익자는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줄을 묶어 놓던 말뚝을 그린 것이다. 말뚝과 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익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이어지다라는 뜻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각골 문자라든가 이게 재밌는 영역인 건 맞는데 그런 공부는 뭐 솔직히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뜻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다는 그 취지에서 제가 뽑아온 것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하다 보면 이제 공부에 도움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각골 문자에서도 원래 기가 제가 책에도 표했지만 원래 기자는 이건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거의 석삼자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오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된 거죠. 예. 나중에 이제 이 기자가 이런 것은 이제 각골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변형되어 온 것을 아는 것은 참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